좋아요, 구독. 양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비료 사료주들은 강세입니다. 이 주요 요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 가능성이 관련주도 주가를 조금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 팀장님 관련 내용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살펴주신다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우리 증시에서 좀 바람을 휩쓸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중단 가능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20일 정도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러시아는 60일 동안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18일에 협정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곡물 곡창지대입니다. 네네. 곡물을 굉장히 수출 많이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협정이 만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곡물 쪽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곡물 관련했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곡물 관련했을 때는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곡물에 대한 대란 일어나고부터 네. 주가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약 거의 1년 가까이 주가의 조정을 크게 받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주가보다 더 아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곡물 협정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그쵸.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윤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네.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러시아와의 그런 싸움도 조금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간의 리스크도 있는데 중국 관련했을 때도 대만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교부 사이에서 치열하게 신경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연결해서 지어본다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 궤가 비슷합니다. 네. 두 나라가 궤가 비슷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좀 연결지어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곡물 대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변질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이런 싸움 자체가 물리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이거는 결국 경제적인 싸움입니다. 네. 경제적인 싸움이고 사실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게 국가 간의 신경질 싸움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보니까 사실상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 두 거래일 상승을 했었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좀 접근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네네. 바닥권에서 거래량 좀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 하기 괜찮다는 말씀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료 사료주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접근이 용이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 이 비료 사료주들 과거에 좀 강세였을 때도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상승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종목별 선별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선별이라고 할 게 없는 게 바닥권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바닥권은 진짜 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보라든지 하면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아직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가에 있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팜스토리라든지 이지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하기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곡물주 중에서도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많아요. 네.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많고 관련했을 때 특히 하반기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작황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곡물 트레이딩을 하거나 혹은 쌀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료 비료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 좀 체크해 가시면서 좀 선별 작업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좀 살펴주신 섹터 중에서 탑픽 종목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오. 그러니까 이지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천억 원인데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면 3조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고 네. PER도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테마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왔다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게 실적도 실적이고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료라든지 육가공 그리고 가금 쪽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팜스토리라든지 이지바이오, 마니커 같은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지주 회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팜스토리라든지 마니커 이런 종목군들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주 회사로서 할인은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홀딩스의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어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새들만 관련했을 때도 쌀 생산 기업인데 지분이 70%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쌀이 부족하진 않아요. 오히려 네네. 남아 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하반기 뭐 이상 기후라든지 가뭄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네. 쌀 부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을 생산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밀의 대체품으로 쌀을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쌀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쌀 관련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지홀딩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유보율은 굉장히 좋은데 네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3배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 뜻은 이지홀딩스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